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19장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두려운 마음을 없앤다. 내 제자 한 사람이 만천회에서 연설을 부탁받았다.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가 이 공포를 극복한 방법을 소개하자 며칠을 두고 밤마다 그는 안락 의자에 약 5분 동안 앉아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공포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정복하는 중입니다. 나는 침착과 자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의 몸은 느긋하고 편안한 자세로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명확한 법칙을 사용하여 공포를 극복했던 것이다.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기 쉽고 암시에 지배된다. 마음을 진정하고 느긋하게 가지면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다공성의 막으로 분리된 액체가 혼합되는 경우의 침투 작용과 같은 과정으로 잠재의식에 가라앉는다. 적극적인 씨앗, 즉 생각은 잠재의식의 영내에 가라앉게 되고 하나하나의 성질에 따라 생성됨으로써 여러분은 침착하면서도 온화하고 조용한 인물이 된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공포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도 한다. 실패나 질병이나 어려운 인간관계 등의 배후에는 공포가 있다. 과거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노령을 두려워하고 광기를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공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침대 밑에 있는 도깨비가 너를 채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한다. 그 어린이의 아버지가 전등을 켜고 도깨비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그 어린이는 공포에서 풀려난다.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는 실제로 거기에 도깨비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어린이는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치유된다. 그 어린이가 두려워하던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그 대부분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그림자가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림자란 현실의 것이 아니다. 두려운 일을 겁내지 말라. 철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그 공포는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장을 쓰고 있는 나도 청중 앞에 섰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던 일이 있다. 내가 그 공포를 극복한 방법은 청중 앞에 서는 것, 즉 내가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자 과연 그 공포는 확실히 사라졌다. 여러분이 공포를 극복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의식하는 마음 속에서 분명한 결단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잠재의식의 힘을 풀어놓게 되어 그것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흘러온다. 공포증을 추방한다. 어느 젊은 여성이 오디션에 초청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인터뷰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 차례 무대 공포증을 일으켜 실패만 하고 있었다. 그녀는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기가 노래할 단계에 이르기만 하면 무대 공포증에 몰린다고 믿고 있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공포를 하나의 요구로서 받아들여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 행한 3차례의 오디션에서는 음부를 틀리게 노래하여 마침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 원인은 방금 설명했듯이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였다. 즉 정서화되고 주관화된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이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극복했다. 그녀는 하루에 3번씩 방에 혼자 있기로 했다. 안락 의자에 편히 앉아 느긋한 자세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음도 몸도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안정시켰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수동적으로 되어 암시에 보다 잘 걸리게 된다. 그녀는 공포의 암시를 그와 반대되는 암시로서 지우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들려주었다. 나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나는 침착해져서 평온하며 자신 있고 편안합니다. 그녀는 매번 5분 내지 10분 동안 이 말을 천천히 하면서 침착하게 감정을 담아 조용히 되풀이했다. 그녀는 날마다 3차례 이와 같이 정좌하고 또 밤에도 잠자기 직전에 한 차례 시행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매우 침착하게 자신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오디션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말한 방법을 실천하면 공포는 틀림없이 사라진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없애야 한다. 때때로 지방대학 출신의 청년이나 교사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주 시험 때 암시에서 오는 기억 상실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은 언제나 담과 같이 판에 박은 듯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답이 술술 떠오르지만 시험을 치르는 동안은 그 대답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이라는 것은 실현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생각이란 우리가 언제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어느 사람의 경우도 실패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젊은 의학도가 있었는데 그는 클래스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데도 필기시험이 되었든 면접시험이 되었든 시험이라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그 이유는 내가 시험 전에 며칠 동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생각은 공포로 쌓여서 남게 되는 것이다. 극심한 공포감에 쌓인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서 실현된다. 말을 바꾸면 이 청년은 잠재의식에게 자기가 실패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지금 말한 바와 같다. 시험날이 되면 그는 자기가 심리학자가 말하는 암시성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공포를 극복하는가? 그는 잠재의식이란 기억의 창고로서 의학 공부를 하는 중에 듣거나 읽거나 한 모든 것을 완전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잠재의식은 반응하고 응보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것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느긋하고 부드러운 기분이 되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그는 자기가 훌륭한 성적을 올려서 어머니가 축하해주는 광경을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손에 든 장면을 마음에 그렸다. 행복한 결과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의 내부에서 그것에 부응하거나 그것에 응답하여 주는 반응과 감흥을 불러내게 되었다. 전지전능한 잠재의식의 힘이 인수하여 의식하는 마음을 그것에 따라 지령하고 지시하였다. 그는 결과를 상상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실현할 수단을 원한 것이 되었다. 이 방법에 따름으로써 그는 다음 실험의 패스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지혜가 인도하여 그를 훌륭히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쳐라.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산에 오르거나 헤엄을 치는 것까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 어려서 헤엄칠 수 없을 때 무리하게 물에 떠밀렸거나 물에 대하여 불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 오르내리는 도중에서 고장을 일으킨 엘리베이터에
꼼짝 못하고 갇혔던 결과로 폐소 공포증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10살 무렵에 그런 체험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연못에 빠져 서너 번 가라앉았다. 나는 지금도 시퍼런 물에 빠졌던 장면이나 내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나 최후의 위태로운 순간에 다른 소년이 끌어올려주던 장면을 상기할 수 있다. 이 체험이 나의 잠재의식에 가라앉아서 그 뒤 수년 동안 나는 물을 무서워했다. 나이 많은 심리학자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풀에 가서 물을 보고 거센 말투로 나는 너를 정복하겠다. 나는 너를 지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수영을 배워서 물을 정복하십시오. 나는 들은 대로 해서 물을 정복했다. 물에 정복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물의 지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새로운 정신자세로 임하자 불가능을 모르는 잠재의식의 힘이 이에 응답하여 나에게 힘과 신념과 자신을 주고 공포심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다. 어떠한 공포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강연을 할 때 가르치고 있는 공포심을 극복하는 법을 소개하자. 그것은 마법처럼 잘 듣는다고 하니까 시험해 보아도 좋다. 여러분이 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오디션 혹은 폐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자. 만일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서너 차례 5분이나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수영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마음속에서 헤엄을 친다.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이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물속에 내던진다. 물의 온도나 팔이나 발의 움직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은 모두 현실적이고 선명하고 상쾌한 활동이다. 그것은 종잡을 수 없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현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든 싫든 마음의 심층에 새겨놓은 화상을 표출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산이나 높은 곳이 무서운 경우도 같은 테크닉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에 오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그 전체의 현실상을 느끼고 풍경을 즐기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계속하면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축복한 이야기. 어느 대회사의 중역으로 엘리베이터를 몹시 무서워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5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나는 낮에 몇 차례씩 밤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를 축복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마침내 공포심을 극복하였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축복한 방법을 소개하자. 우리 회사의 건물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운전합니다. 나는 편안한 기분으로 기꺼이 그것을 탑니다. 나는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생명과 사랑과 이해의 흐름이 내 사고방식을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 회사 종업원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절하고 즐겁고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신념과 자신의 훌륭한 체험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약 10일 동안 계속하였다. 그리고 12일째가 되던 날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지만 편안하고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정상 공포와 비정상 공포의 차이. 인간이 타고난 공포는 둘밖에 없다. 즉 낙하의 공포와 소리의 공포다. 이것은 자기 유지의 수단으로서 자연이 여러분에게 준 일종의 경보 조직이다. 정상 공포는 좋은 것이다.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곁으로 비킨다. 치인다는 순간적인 공포는 여러분의 행위에 의하여 극복된다. 이외의 공포는 모두 부모나 친척이나 선생, 그 밖에 어린 시절에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다. 비정상 공포는 왜 일어나는가? 비정상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상상력을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젊은 부인으로 세계 일주 여행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녀는 비행기 사고에 대한 갖가지 기사를 신문에서 오려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빠지는 장면을 상상하였다. 이것은 비정상 공포이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고 계속하면 그녀는 틀림없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끌어들일 것이 틀림없다. 비정상 공포의 또 다른 예는 뉴욕에서 크게 번영하여 성공한 실업가의 경우이다. 그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감독이 된 개인적인 마음의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실패, 파산, 텅 빈 책상, 잔고가 한 푼도 없는 예금 통장 등을 마음의 영화로 촬영하고 마침내 심한 의욕상실에 빠졌다. 그는 이 병적인 상상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걸핏하면 부인을 보고도 언제까지고 이대로는 가지 않는다라든지 불경기가 닥친다든지 우리는 틀림없이 파산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그의 부인이 나에게 한 말에 따르면 그는 마침내 파산하여 그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던 것을 전부 실현하였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는 경제적인 파국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믿고 예측함으로써 두려워하던 것을 초래했다. 욥은 말하였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한테 닥쳤다고. 아이들의 신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든지 자기들에게 두려운 파국이 몰아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염병이라든지 괴질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읽으면 자기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생활하거나 그 질병에 걸려버렸다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비정상 공포이다. 비정상 공포에 대한 대답. 마음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본다. 극도의 공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침체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퇴화이다. 공포가 일어나면 그와 더불어 즉시 두려워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법이다. 그때 곧 욕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러분의 욕구에 몰두하여 주관은 항상 객관을 타도한다고 확신한다. 이 태도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고 여러분의 정신을 고무한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은 여러분을 위해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평화와 자신은 여러분의 것이다. 우선 불안을 검토한다. 어느 대회사의 사장이 나를 보고 자기가 세일즈맨이었을 무렵 고객을 방문할 용기가 없어서 같은 마을의 한 모퉁이를 5, 6회나 빙빙 돌아다녔다고 말한 일이 있다. 세일즈 매니저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문 뒤에 있는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말아요. 도깨비 같은 건 없어요. 그것은 미신이요. 또 그 매니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도 들려주었다. 내가 내 공포를 볼 때는 그 얼굴을 직시하고 맞서서 눈을 빤히 바라보지요. 그러면 공포는 사라져서 하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정글에 내린 사람의 이야기. 어느 종군 사제가 나에게 제2차 대전 중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파손되어 그는 정글의 낙하산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나는 두려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앞에서 말했듯이 공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즉 정상 공포와 비정상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공포에 대하여 곧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존, 너는 공포에 진리가 없다.
내 공포는 안일과 탈출책에 대한 욕구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천체의 운행을 살피는 무한한 지성은 지금 나를 이 정글에서 인도하여 안내하고 탈출시켜 주려 한다. 그는 이 말을 10분 이상이나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나의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기적적으로 정글을 벗어나서 구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음가짐을 바꾸었기 때문에 구조된 것이다. 그의 내부에 있는 주관적인 지혜와 힘에 대한 신념과 신뢰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었다. 자기를 해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회사의 총 지배인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다. 그는 3년 동안 지위를 잃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실패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실제하지 않았으며 병적인 의구심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생생한 상상력은 자기가 일자리를 잃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이윽고 그는 신경질이 들고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퇴직을 강요당했다. 사실상 그는 스스로 자기를 해고한 셈이다. 그는 자기의 잠재의식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상과 공포 암시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고 반응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얼간이 짓을 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총 지배인 자리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곧장 자기의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더라면 그가 해고되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음모입니다. 최근에 세계 여행을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부 고관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깊숙한 내부에 있는 평화감과 평정감을 지니고 있었다. 신문이나 반대당으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아침에 15분 동안 정조하고서 자기의 내부에는 깊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가 있다고 실감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묵상함으로써 그는 온갖 어려움이나 공포에 이길 가공할 힘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의 일인데 동료 한 사람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 동료에 대하여 그가 한 말은 이러했다. 나는 지금 완전히 평화로운 기분으로 잠자는 중이다. 내일 아침 10시에 그 문제에 대하여 둘이서 의논하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정서화하여 그것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공포의 암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평온, 온화한 점을 주목해보면 그는 결코 흥분하여 머리를 쥐어뜯거나 주먹을 쥐고 괴로워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자기의 중심에 있는 조용한 물을, 다시 말해서 내부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였으며 거기에는 커다란 평온이 있었다.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라. 걱정을 내던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완벽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여호와라는 말은 법칙이라는 의미의 옛말이고 이 법칙이란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힘을 말한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의 기적과 그 작용이나 기능을 배우도록 한다. 이 장에 설명하고 있는 테크닉을 마스터하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잠재의식이 반응하여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요령 1. 여러분이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공포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공포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극복될 것이다. 이 공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 대신에 건설적인 생각을 주입하도록 한다. 공포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 신념은 공포보다도 위대하다. 하나님과 선에 대한 신앙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3. 공포는 가장 큰 적이다. 실패나 질병이나 좋지 못한 인간관계의 배후에는 공포가 숨어 있다. 사랑은 공포를 격퇴한다. 사랑이란 인생의 좋은 것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다. 정직이나 결백이나 정의나 선이나 성공의 호의를 가지도록 한다. 최선을 기대하고 생활하면 반드시 최선의 것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4. 예를 들면 나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라는 공포와 반대되는 암시로서 공포의 암시를 지워버린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배당을 가져다 준다. 5. 면접 시험이든 필기 시험이든 시험을 치를 때 빚어지는 기억 상실의 배후에는 공포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긍정하던가 아니면 시험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한 데에 친구들이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이렇게 하면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다. 6. 물을 건너기가 두려우면 헤엄을 친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히 헤엄친다. 마음속에서 자기를 물속에 내던진다. 풀을 헤엄쳐 갈 때의 차가운 느낌과 쾌감을 느껴본다. 그것을 생생하게 맛보면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물을 정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칙이다. 7. 엘리베이터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좁은 곳이 무서우면 마음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각 부분이나 기능을 칭찬한다. 공포는 여러분도 놀랄 만큼 재빨리 사라져버린다. 8.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공포는 둘뿐이다. 즉 낙하의 공포와 소리 공포뿐이다. 다른 모든 공포는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다. 그것을 일소해야 한다. 9. 정상적인 공포는 좋은 것이다. 이상 공포는 아주 나쁘고 파괴적이다. 언제나 공포심에 잠겨 있으면 결과로서 비정상 공포나 강박관념이나 콤플렉스가 생긴다. 어떤 것을 끊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겁이 나고 공포감이 생긴다. 10. 잠재의식의 힘은 상황을 바꾸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비정상 공포를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공포와 정반대되는 소망 쪽으로 즉시 주의를 돌리고 전념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공포를 격퇴시키는 사랑이다. 11. 실패가 걱정되면 성공에 주의를 돌린다. 병이 무서우면 완전한 건강을 생각한다. 사고가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내와 보호에 관하여 생각하고 죽음이 두려우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한다. 하나님은 대생명이고 그것은 또 여러분의 생명이다. 12. 대치라는 대법칙이 공포에 대한 회답이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질병이라면 건강을 원하는 것이다. 공포라는 감옥에 있다면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기대하도록 한다. 마음속에서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자기의 잠재의식은 항상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준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13.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존재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불과하다.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을 덮쳤다고 욥이 말한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14.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시한다. 그것을 들고 이성의 빛을 쬐도록 한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비웃는다. 그러면 이것이 최선의 약이다.
15. 여러분 자신의 마음 이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교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암시도 말도 위협도 아무런 힘이 없다. 그 힘은 여러분의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일에 집중되면 하나님의 힘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있다. 창조력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조화로서 움직인다. 그 안에서는 싸움에 의한 분열이 없다. 그 근원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힘은 좋은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이다.